네, 안녕하십니까. 악마의 청음 헤드만 카우디오 한욱희입니다. 오늘은 KGM 쌍용 자동차의 렉스턴 스포츠 칸, 물론 쿨맨과 칸 거의 동일한 오디오 시스템이지만 렉스턴 스포츠의 오디오 튜닝을 어떻게 할 건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사운드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먼저 이 시스템이 뭐가 부족한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백날 튜닝해도 매번 카우디오 샵에 기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카우디오가 중복 투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목적 없이 스피커만 교체하면 소리가 좋아질 거야, 또는 앰프만 달면 소리가 좋아질 거야, 뭐 DSP만 달면 내가 원하는 소리가 나올 거다라는 이런 상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리는 스피커만 교체하면 소리가 달라집니다. 좋아지거나 감동적인 사운드 또는 내가 원하는 사운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정보다는 달라진 소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튜닝을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좋아지고 감동적인 나의 니즈, 나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만족시켜주고 내가 모르는 사운드의 깊은 감동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런 것을 깊게 생각을 안 합니다. 단순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피커를 교체하거나 앰프를 달거나 우퍼를 달거나 DSP를 추가하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기서 거길 거야 소리를 내가 원하는 소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튜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복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카우디오는 장착하기 전에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우디오 튜닝을 하기 전에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카우디오 튜닝은 사전 청음이 불가능하고 온라인의 유튜브로 청음 영상이라고 올라오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카우디오는 공간감에서 느껴야 됩니다.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소리를 들어야만이 이게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밸런스가 맞는지 스테레오 음량감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제대로 앞과 뒤 센터 그 다음에 트위터 우퍼의 소리가 적절한 레벨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청음 영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 카우디오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어떻게든 괜찮아질 거야 라는 단순한 생각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죠. 많은 돈을 쓰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카우디오에 대해서 또는 카우디오 업그레이드 또는 카우디오 사운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비용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사운드에서 부족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게 다 부족합니다. 자, 선명도도 떨어지죠. 출력도 낮죠. 볼륨 올리면 뭉개지죠. 저음은 없죠. 왜? 당연히 저음이 많은데 쓸데없는 저음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퍼 없이 6.5인치가 여기에 있는 6.5인치 도어 스피커가 지나치게 큰 울림통과 그 다음에 비닐로 구성된 내부 울림통 구조, 이것 때문에 저음이 벙벙거리는 저음으로 나타나서 전혀 감동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음상은 이 신형 같은 경우에는 음상이 그나마 여기에 이렇게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포커스나 이런 것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부족하죠. 당연히 스테레오 음량감이 그나마 다른 차량에 비해서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피커들의 성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또 못 느끼죠. 그리고 이 사운드 포커스가 명확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스테레오 음량감, 스테레오 효과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이쪽에서 나는지 이쪽에서 나는지에 대한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테레오 음량감이 떨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명료도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밸런스도 안 맞는 것이죠. 순정 사운드 자체는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부족합니다. 여기에 나열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소리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나열을 해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정 오디오를 어떤 식으로 튜닝할 것인가? 자, 지금부터 튜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의 시작은 분석입니다.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소리를 제대로 어떤 구성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당연히 만들 수가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리빌딩을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기존 구조물이라든지 창문의 위치, 문의 크기, 이런 디자인적인 외관의 디자인적인 부분부터 실내에 들어가서 컬러를 어떻게 할 건지, 기존은 벽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야 리모델링을 할 때 이걸 내 의도대로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 어디까지 내 의도에 맞게 구조물을 바꿀 것인지까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분석을 하지 않으면은 겉만 번지르르한 페인트 칠만 잘 하면은 겉에서 보기에는 이뻐 보이는 집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전혀 효용 가치가 없는 구조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카오디오 튜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정에 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이 사운드, 이것을 분석을 할 때 단순하게 이 스피커만 바꾼다, 그 얘기는 리모델링을 집을 하는데 단순하게 벽지만 바른다든지 또는 문의 크기만 바꾼다든지 이런 단순한 작업으로 그 리모델링을 하는 집이 제대로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카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모르던 2000년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피커만 바꿔도 소리 괜찮았습니다. 왜냐? 그때 우리 수준은 전부 다 이보다 한참 낮았기 때문에 스피커만 바꿔도 달라지고 뭔가 굉장히 좋아진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금 2020년이 지나서 2024년, 그것도 2024년 말. 자, 과연 우리들의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자동차의 오디오 수준과 여러분의 귀 수준, 다양한 차들을 들어보고 아버지 차라든지 형님 차라든지 동료 차라든지 또는 이전에 두세 대 몰아봤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가 너무 수준이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순정 스피커만 바꿔서는 사운드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입니다. 소리를 들어보고, 여기에 앉아서 직접 운전석에 앉아서 소리를 들어보고 이 소리가 어떤지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센터 스피커는 있는지 우퍼는 있는지, 이 압도 트위터와 미드레인지는 어떻게 구동되는지, 이 출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적인 분석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차량 구조물, 트위터의 위치, 도어의 위치, 도어에 있는 스피커의 위치, 이거에 따라서 RTA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을 해서 드디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소리,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가격과 성능으로 시스템에 적합한 부품을 선정을 해서 장착을 하고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프로세서로 튜닝을 해야 여러분들이 실패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청음은 조금 전에 제가 선명도부터 출력 저음 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스템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이 전체적인 프로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미 청음에 대해서는 일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청음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청음 관련돼서 음상과 스테레오, 그 다음에 이
밸런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순정 상태의 음상입니다. 이 순정 오디오 자체는 청음을 하면 운전석에서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원래 매번 설명드리지만 이 운전자와 앞 도어의 거리와 이쪽에 조수석에 있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에 음상이 생겨야 되는데 순정 오디오 자체가 이미 시간 조절이 약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상이 여기에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라기보다는 무대가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의 음상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원래는 완벽하게 앞과 뒤, 그 다음에 트위터까지 완벽하게 시간 조절을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뒤에 스피커, 그 다음에 이 트위터, 그 다음에 이 미드, 이 모든 것을 같은 시간에 도달하도록 만든 시간 조율이 아니고 먼저 문제는 이 트위터와 미드가 하나의 채널인데도 그냥 일방적으로 시간 조절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뒷도어는 시간 조절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제대로 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도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트위터, 이렇게 각각 이것을 이 운전자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시간으로 만들면 이렇게 멀리 놓여야 되는데 이것을 놓을 수가 없으니 시간을 지연시켜서 마치 여기에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만들면 여기에 센터 사운드 음상이 포커스가 명료도 있게 포커스가 아주 작게 만들어집니다. 자, 물론 이것은 이게 큰 것이 좋을 거냐 작은 것이 좋을 거냐에 대한 것은 개개인의 호불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명확하게 만들어줘야 명료도가 올라갑니다. 이 명료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 사운드는 반사되고 들어가고 반사돼서 오기도 하고 직접 내 귀에 들리기도 하고 이래서 중첩되어서 소리가 오는데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물론 반사돼서 오는 음은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다른 시간대로 들려오지만 맨 먼저 들어오는 사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우면 이 반사돼서 오는 소리는 상대적으로 안 들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이런 식의 사운드 포커스가 아주 작게 잘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SSRP가 뭐냐? 이것은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매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순정 상태를 뭔가를 조율을 하려면은 원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원 상태로 되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순정에 옥스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간과 위상을 조절할 수가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겠지만, 자, 순정 상태가 이미 이렇게 조율되어 있는 상태에서 DSP 튜닝을 하면 기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기준은 세울 수가 있지만 이미 변경된 기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명확하게 여기에서 지금 이 위치에서 이 앞도어 스피커와 이 조수석의 스피커를 시간을 조절을 하려면은 이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미 이 순정이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조절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트위터와 미드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바뀌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이 바뀌지 않게 원래 신호로 되돌려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소스 시그널 리커버리 프로세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서 시간 조절을 하고 위상 조절을 하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명확한 포커스를 만들 수 있어서 스테레오 음장감 명료도, 밸런스, 해상력 이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근데 그 키포인트는 바로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피커만 바꿔도 소리 좋아질 거야, 앰프만 달아도 좋아질 거야, DSP만 장착해도 좋아질 거야, 어디를 가든지 똑같을 거야, 거기서 거길 거야 라는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원래 성능의 60% 이상을 넘지를 못합니다. 왜냐? 기준을 세우지 않고 조율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원신호 복원을 하고 제대로 조율하는 카우디오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모으고 모아서 와이프 모르게 튜닝하려고 한 그 소중한 돈을 아낄 수 있다. 조금 전까지 청음을 통해서 소리가 선명한지 저음이 어떤지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음상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시간을 조절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그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분석은 시스템 분석은 조금 이따 하고 RTA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RTA 분석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한마디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내 귀에다 마이크를 설치해서 코와 양쪽 귀에다 마이크를 설치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주파수 대역별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맨 좌측에는 초저음이라고 써 있고 저음, 중저음, 중음, 중고음, 고음, 초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쪽은 낮은 음역대, 이쪽은 사람 목소리 대역, 이쪽은 고음의 악기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것은 초고음이 이만큼 레벨이 낮게 나온다. 또 이 대역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중음역대의 특정 음역대가 이렇게 소리가 적게 나옵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저음이 여기 저음이라고 되어 있죠. 저음은 약간 이 중음역이나 고음역대에 비해서 높습니다 라는 의미죠. 자, 그러나 이게 얼마만큼의 레벨로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순정 상태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래 그래프는 순정 오디오에서 바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스피커에 이 위에 있는 것은 스피커에서 나는 데이터고 이 아래쪽은 오디오 자체를 바로 장비에다 연결해서 측정한 것입니다. 자, 보시면 앞 도어의 L과 R, 녹색과 청색은 이 레벨, 이 이퀄라이저 특성으로 나온다는 것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지금 밤색과 그 다음에 오렌지 컬러는 뒷도어의 LR입니다. 동일한 신호가 이렇게 L과 R이 동일한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도어가 뒷도어보다 약간 출력이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정 음역대는 이렇게 부스트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느 대역은 이렇게 낮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디오에서 나오는 신호가 스피커를 통해서 내 귀에 들리는 형상이 바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RTA 그래프인 것입니다. 이 RTA 그래프를 보시면 이 딥, 그 다음에 이 저음,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딥과 이 롤오프, 이 고음의 롤오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얘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모든 음역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올바른, 그러니까 우리 귀가 느끼기에 좋은 특성이 아닙니다. 이런 딥은 당연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저음입니다. 이 저음은 이 정도 사이즈로 나와서 고음이 이 정도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음이 더 높아야 되고 저음도 많이 높아야 이 크기가 지금 여기 중음이 이렇게 레벨이 낮지만 이렇게 저음이 높아야 이 크기하고 이 크기를 같은 크기로 느낍니다. 고음은 이렇게 약간 높아야 되고요. 그게 라우드 특성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카우디오를 보면은 라우드 온 오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거냐? 이 특성인데 원래 사람 귀가 이것이 음량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음량이 작을 때는 저음이 훨씬 더 레벨이 높아야 돼요. 고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음량이 높아지면, 우리가 볼륨을 키우면 고음 레벨이 이 중음 대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저음이 같은 크기로 들리는데, 음량이 클 때도 중음 대비 이렇게 높고 음량이 작을 때도 이렇게 높으면은 이 저음이 음량이 낮을 때는 적당한데 음량을 높였더니 너무 커가지고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음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이 라우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오토 라우드라고 해서 자동으로 음량에 따라서 제조사, 설계하는 사람이 카오디오 내부에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아예 자동으로 돌아가게. 그러니까 음량을 올리면은 저음과 고음이 줄어들고 음량을 낮추면 저음과 고음이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 오토 라우드였습니다. 그것을 그 이후에는 라우드 온 오프라고 해서 고객들이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오디오에는 이 라우드가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냐? EQ가 있습니다. 이 EQ에 저음, 그 다음에 중음, 그 다음에 고음, 이것을 음량에 따라서 수시로 고객들이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이것을 조절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000으로 놓고 듣는 게 좋은 소리가 아니고 전부 다 플러스 10 또는 최대 또는 최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이퀄라이저 특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표준으로 듣는 것은 중음은 손대지 말고 저음을 올렸다 내렸다, 고음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카오디오를 듣는 방법입니다. 자, 제가 이 RTA를 통해서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이 딥과 그 다음에 이 저음 레벨, 그 다음에 이 고음 레벨, 그 다음에 전체적인 출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이 RTA 특성을 보고 약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RTA만 보면 출력이 낮다 높다는 것은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출력이 낮다 높다는 청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륨을 올렸을 때 소리가 아직 더 크게 듣고 싶은데 음이 뭉개진다. 그러면은 스피커가 문제가 있거나 앰프의 출력이 낮은 것입니다. 하지만 순정은 어차피 앰프 출력이 커야 30W고 작으면 20W입니다. 스피커 자체의 특성이. 그 다음에 앰프 출력도 비슷합니다. 당연히 앰프와 스피커의 출력이 부족한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앞으로 출력을 올릴 것인지, 저음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인지, 고음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인지, 이 부분이 조율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은 각각의 스피커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까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 RTA 그래프만 좋다고 해서 사운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조금 전에 RTA만 좋다고 해서 사운드가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드린 이유는 바로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스피커를 순정 자체를 측정을 해봤더니 운전석만, 그러니까 프론트 L 운전석만 켜놓고 측정을 해봤더니 이런 RTA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두 개를 다 켜고 나타난 이 특성이 아니고 이런 큰 딥, 그 다음에 저음 레벨도 낮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딥과 피크, 이런 큰 딥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수석만 측정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전석과 조수석이 다른 특성 그래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두 개의 신호가 합해졌을 때 이 신호가 나오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자, 이 부분은 여기가 부족하지만 이 신호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저음 같은 경우에는 얘와 얘가 두 개를 합했더니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딥들이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대역을 보면 전혀 개선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이 부분은 깊게 떨어졌는데 약간 올라왔지만 이게 주파수가 변동이 돼서 이 대역은 여기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L과 R이 합해졌을 때 이 위에 있는 RTA 신호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시간과 위상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튜닝을 할 때 예전에는 앰프만 달 때는 시간 위상 조절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도 안 됐었으니까요. 하지만 DSP가 보편화되면서 이 시간과 위상에 대한 문제가 아주 커졌죠. 이 시간과 위상이 맞아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동시에 와 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 소리가 크게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와 이렇게 두 명이서 지르는데 같은 시간에 지르지 않고 시간차로 들으면 소리는 커지지 않습니다. 위상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상은 여기에 스피커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소리를 낼 때 스피커가 앞으로 와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이겠죠? 이 스피커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또 하나의 스피커가 같은 시간에 이 뒤쪽으로 움직인다면 소리가 죽어버립니다. 즉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동일한 시간에 이렇게 같이 앞으로 쳐줘야 소리가 커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위상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역위상이 돼서 소리가 죽어버립니다. 그게 어떤 거냐? 우리가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 이어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리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위상을 맞춘다라는 것은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즉 그 이야기는 내가 고개를 약간만 이렇게 삐딱하게 옆으로 또는 피곤해서 허리를 이렇게 쭉 시트를 낮춰버리면 다른 소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카오디오는 시간과 위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라우드 특성, 이퀄라이저 이 세 개가 소리를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순정과 튜닝 했을 때의 영상입니다. RTA입니다. 순정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대로 이 딥과 여기도 딥, 여기도 딥,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어 있죠. 자, 이것을 DSP를 장착하고 스피커를 교체해서 이런 특성 커브를 만들어낸 곳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소리가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그러나 RTA만 좋아서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순정을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이퀄라이저 하나만 손대서 이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절대. 그것은 시간, 그 다음에 위상, 그 다음에 EQ, 그 다음에 더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야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고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이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준을 세우지 못하는 튜닝은 60% 이상 그러니까 소리를 100을 만들 수 있는데 스피커라든지 DSP 뭐 이런 부품들을 가지고 성능을 100을 만들 수 있다면 잘 조율했을 때 하지만 기준을 세우지 못하는 튜닝을 하면 60%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SSRP가 필요한 이유, 원신호 복원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기준이 있어야 기준부터 미터를 꺾죠. 택시를 탔는데 자, 지금부터 메타를 꺾습니다 하는 이게 있어야 돈이 얼마인지가 결론이 나오는데 중간에 메타기를 꺾어버리면은 돈이 정상 금액이 안 나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순정 상태가 뭔가 조절되어 있으면 이걸 기준을 세워서 울퉁불퉁한 것을 평탄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튜닝을 해야 되는데 이미 순정이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으면 이걸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튜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녹색과 청색, 지금 같은 그래프입니다. 녹색과 청색이 이렇게 있는데 두 개의 신호를 합하면은 이런 신호가 나옵니다. 이런 신호가 나오면은 이런 신호를 없애고 원래의 신호, 이런 신호를 만들어야 드디어 튜닝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신호 복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튜닝하면은 여러분은 카우디오샵에 기부하셨다라고 제가 매번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이전에 튜닝한 차량인데 여기를 잘 보시면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 피크냐,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어느 게 더 높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쪽은 시트 우퍼를 장착한 거고 이쪽은 뒤 시트 하단에 10인치 우퍼를 장착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파수 대역이 이 아래쪽까지 재생할 수 있는 것은 이 인치수가 올라가야 되고 이 높이가 올라가야 되는 것은 출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퍼를 달 때 묵직한 저음을 원한다 그러면 이쪽에 이 초저역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력이 높으려면 이 레벨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튜닝을 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우퍼를 그냥 장착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어떤 성향의 저음을 원하는지를 명확하니 알고서 튜닝을 해야 중복 투자가 안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퍼를 1개 달고 2개 달고 예전에 했던 이유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퍼를 2개 다는 것보다는 하나를 제대로 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우퍼를 만들 때 공진을 제대로 시켜주면, 공진을 잘 시키면 굳이 우퍼를 2개를 안 달아도 됩니다. 자, 이것은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아무튼 이렇게 이 레벨은 출력이고 이쪽이 높을 거냐, 이쪽이 높을 거냐, 이쪽이 높을 거냐는 이것은 스피커의 우퍼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는 시스템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옵션이 있죠. 가끔 가다가 센터 스피커를 장착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옵션, 센터 스피커 절대 선택하지 마십시오. 돈이 아깝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절대 선택하지 마십시오. 돈만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튜닝을 하려면은 2열 시트 하단에, 여기 2열 시트 하단에 이 트레이 옵션이 혹시 있으면 이것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물론 우퍼를 장착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센터 스피커는 우퍼를 장착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무조건 안 해야 되고, 이 언더 트레이는 우퍼를 장착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자,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 센터 스피커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센터 스피커를 추가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 음질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선택할 때 한 단계 높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도어입니다. 도어의 울림통이 이렇게 비닐로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가 밀렸을 때 뒤에서 단단하게 받치고 있어야 다시 앞으로 쳐주는데, 이 비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피커가 뒤로 밀렸을 때 그냥 힘없이 밀리고 앞으로 쳐주는 힘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출력이, 정상 출력도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고 소리가 안에서 먹어버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당연히 저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인크로저가 너무 큽니다. 이 도어 자체에 6.5인치에 비해서 이 울림통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비닐로 된 울림통이고 해서 이 방음 작업을 해서 이 울림통을 일단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음압이 상승이 되고 출력을 제대로
밀어줬을 때 출력이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렉스턴과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만 바꾸는 것은 굉장히 쓸모없는, 그러니까 고음만 약간 중고음만 선명해진다는 것 이외에는 출력이 올라가거나 저음이 나아지거나 조금 더 단단한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트위터가 지금 여기 달려 있는데 운전자 기준으로 보면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위터는 이 운전자한테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너무 많은 고음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렇게 체인버 타입으로 세워주기를, 그래야 고음이 부드럽고 화사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은 고음의 이 트위터는 반드시 이 위에다가 세우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거 표시 안 나게 하고 순정에다 장착해도 소리는 어느 정도 나아지지만 어차피 돈을 들여서 튜닝을 했다면은 제대로 소리를 만드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 위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시트 우퍼는 여기 시트 뒤에다 넣을 수도 있고 이 시트 아래에다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시트 우퍼 형식도 있고 10인치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서, 제가 아까 여기에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300W의 우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꽤 파워풀하고 단단하게 나옵니다. 왜냐? 이 차량 자체가 이 내부 용적이 적어서 10인치짜리 돌려도 굉장히 파워풀한 저음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튜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첫 번째 고민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트위터와 미드레인지를 어떻게 구동할 거냐? 원래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하나의 채널이 들어와서 컨덴서 한 개를 거쳐서 이렇게 트위터로 하나가 가고, 여기서 연결되어서 여기에 미드 우퍼가 이렇게 이 앞도어가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 이런 방식으로 원 채널이 들어와서 트위터와 미드가 같이 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순정 자체는 바로 이런 식으로 원 채널 투 스피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신호가 들어와서 고음 내고 같은 채널에서 이렇게 중저음, 앞도어가 이렇게 채널이 하나뿐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얘를 이대로 하면 사운드가 아무리 튜닝을 해도 80%뿐이까지 안 올라갑니다. 왜냐? 이 고음 트위터와 이 미드레인지를 분리하지 않았고 각도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로 이 바이앰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바이앰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따로,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따로.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것이 왜 문제인지, 그러니까 원 채널 투 스피커와 투 채널 투 스피커의 바이앰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순정 1차 필터인데, 이 순정 트위터에서 나오는 사운드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트위터에서 이런 식의 특성 커브로 소리를 출력합니다. 왜냐? 컨덴서 하나만 달려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샤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샤프해야 되는데 샤프하지 못하고 지금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는 트위터에서 이 대역, 그러니까 이 중음역대를 이만큼이나 출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오지 않아야 되는 신호가 트위터에서 중음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소리가 지저분해진다는 뜻이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이 아래쪽을 보면 미드레인지입니다. 도어의 6.5인치인데 도어의 6.5인치는 필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신호가 들어가서 실제로 이렇게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나와야 되는 성분을 미드에서도 출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리가 지저분해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본인 스피커 각각이 내야 되는 음역대를 벗어나서
다른 스피커에서 출력하는 신호까지 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액티브 필터를 이용해서 바이앰프 하는 것입니다. 바이앰프를 하면은 트위터는 트위터대로 이 커브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미드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 레벨도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이앰프를 하면 원래는 이제 바이앰프 채널이죠. 두 개의 채널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앰프 채널 하나, 미드 우퍼 앰프 채널 하나. 이렇게 하면 시간, 그 다음에 위상, 그 다음에 EQ,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 이렇게 마음대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섬세하게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앰프를 해야 되고, 그것을 극대화시켜 주는 것이 체인버 타입으로 트위터를 올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간단하게 라우드 특성에 대해서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왜 이 라우드 특성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퀄라이저를 만지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의 귀는 음량이 이게 작고 이 음량의 크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음량이 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음량, 여기는 작은 음량. 자, 이 작은 음량일 때는 이 음역대가 이렇게 36dB, 여기 0dB입니다. 36dB 정도 되면은 이 크기와 이 크기가 같이 들린다라는, 같은 크기로 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음량이 크면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주파수 45Hz가 25dB만 높아도 이것하고 같은 크기로 들린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음량을 작은 데서 36으로 했고 볼륨을 올렸는데도 얘가 똑같이 36이라면은 이 소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소리가 저음이 너무 크게 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량에 따라서 이 저음과 고음을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해서 들으면 훨씬 더 좋은 소리로, 순정 자체도 훨씬 더 좋은 소리로 바꿔서 들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